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 제목은 Big Self-Supervised Models or Strong Semi-Supervised Learners라는 저자들도 구글 브레인팀 그리고 힌튼 교수님이 저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이것도 준지도 학습 방법론의 하나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준지도 학습의 어떤 기본적인 과정을 먼저 다시 리캡하는 의미에서 보면은 흔히 이제 CCM 그러는 첫 번째 Continuity Assumption이라는 게 있고요. Continuity Assumption은 데이터 포인트나 데이터 인스턴스가 서로 가까이 있으면 타겟 혹은 레이블도 비슷한 값을 가진다라는 게 Continuity Assumption이고, 두 번째 이제 클러스터 어썸션은 데이터 포인트들이 어떤 같은 클러스터 안에 속해 있으면은 레이블도 같은 걸 쉐어를 한다라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매니폴드 어썸션인데 준지도 학습에서 다방면에 좀 많이 사용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그림에 있는 스위스롤처럼 데이터가 하이 디멘셔널에 있는 데이터가 실제로 레이턴트 스페이스인데 로어 디멘셔널 데이터를 가지는 매니폴드라는 공간에 존재를 한다라는 과정입니다. 전에 앞서서 심클리어를 또 다시 한번 보면요, 심클리어가 작년 ICML에 발표가 됐고, 심클리어 V2 오늘 발표한 논문이 작년 닙스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클리어 프레임워크를 다시 보면은 이제 인풋 이미지 X가 있을 때 스토캐스틱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전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에서 스토캐스틱하게 어그멘테이션을 각각 진행을 해서 두 개의 어그멘테이션 샘플을 만들게 됩니다. 사용되는 거는 위크한 어그멘테이션들이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 어그멘트된 이미지 두 개가 실제로는 하나의 이미지가 어그멘테이션 된 건데, 이것들이 이제 뉴럴넷을 활용한 CNN, 레즈넷 같은 걸 활용한 인코더에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코더가 하는 거는 이 어그멘트된 이미지에서 레프레젠테이션을 추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출된 거를 H라고 부르는 representation H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이제 이후에 G라고 부르는 똑같이 뉴럴넷을 활용한 MLP 같은 걸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 프로젝션 헤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션 헤드는 베이스 인코더에서 뽑힌 레프레젠테이션을 컨트라스트 로스를 적용할 수 있는 스페이스로 매핑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매핑된 컨트라스트 로스가 적용되는 스페이스에서 시뮬러리티 메저는 심클리어에서는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특히 로스 펑션을 보면은 사실은 엔티센트 이렇게 부르는 normalized temperature scale cross entropy loss라고 하는 손실함수를 사용을 하는데, 손실함수들 인스턴스 하나하나의 텀들을 보면은 결국은 소프맥스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지만 안에 로짓이 이제 템퍼처 스케일이 돼 있고, 그리고 코사인 시뮬리티를 활용한 시뮬리티 메저 값이 로짓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한 모든 IJ 페어에 대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정확한 슈퍼비전 없이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세팅에서 컨트라스트 로스를 활용을 해서 모델 학습을 시키려고 했던 게 심플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설명드렸던 알고리즘이고요. 그리고 뒤에도 나오는 텀이 이제 리니어 이밸리에이션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별다른 게 아니고 자기주도 학습 같은 데서 언슈퍼바이즈 매너로 트레이닝을 시킨 피처 익스트랙터 혹은 백본 모델을 프리즈를 해서 고정을 시켜놓고 고정된 모델 위에 리니어한 클래시파이어나 MLP 같은 거를 추가로 붙여서 이밸류에이션을 하는 건 파인 튜닝을 할 때 이제 프리즈를 시켜놓고 위에 있는 클래시파이어만 학습을 시켜가지고
뭐 테스트 애큐러시를 보거나 하는 식의 어떤 검증 방법을 그 리니어 이베이션 프로토콜이라고 부릅니다. 그 트랜스퍼 러닝 같은 데서 많이 활용이 되고 그 프리트레인된 백본의 어떤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정도를 좀 가늠하는 데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할 그 실제 논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글 브레인틈에서 나온 그 20년 립스에 발표된 논문이고요. 심클리어 V2라고도 부릅니다. 키 포인트들로는 이제 세 가지 그 페이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언슈퍼바이즈 프리트레이닝이 있고 그리고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 다음이 이제 셀프 디스틸레이션이라는 과정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거치면서 이 전체적인 프레임워크 학습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아까 준지도 학습 상황이기 때문에 더 많은 개수의 언레이블 데이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 모델 퍼포먼스를 임프루브를 할 수 있냐라는 게 결국은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 언레이블 데이터를 태스크 어그노스틱하게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레이블 프랙션이 낮을 때, 그 언레이블 데이터랑 레이블 데이터의 개수를 비교했을 때, 레이블 데이터 개수가 훨씬 더 적을 때, 이렇게 그 태스크 어그노스틱한 언레이블 데이터의 장점이 훨씬 더 강조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세 번째 이 페이스에 있는 그 디스틸레이션에 관한 건데, 태스크 스페시픽이라고 하는 거는 언슈퍼바이즈 매너로 그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상황에서 이렇게 막 학습을 시킬 때 뭐 클래시피케이션이든 뭐 세그멘테이션이든 이렇게 태스크가 정해지지 않잖아요. 근데 디스틸레이션 그렇게 태스크가 정해지지 않은 그 태스크 어그노스틱하게 언레이블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프리트레이닝을 하고 뭐 파인 튜닝 다음에 디스틸레이션을 할 때는 다시 태스크 스페시픽하게 디스틸레이션을 하면서 이 파인 튜닝을 거친 모델의 성능을 조금 더 향상을 시킵니다. 이게 그 뭐 흰승 교수님 뭐 15년도인가 14년 그때 발표한 그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의 개념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리저트를 간단하게 보면은 이미지넷 그 12년도 이미지넷 데이터로 1%의 레이블만 갖고도 73.9%의 그 타본 애큐러시를 그 보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10%의 레이블만 가지고도 기존의 그 소타 애큐러시를 타본 애큐러시를 뛰어넘는 결과를 보입니다. 인트로 먼저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풀고자 하는 거는 준지도 학습 상황에서의 문제입니다. 근데 어번던트한 언레이블 데이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냐가 키고 이제 existing 워크들을 좀 보면은 두 가지로 좀 나뉘는데 첫 번째가 제가 옛날에 발표했던 픽스 매치나 뭐 그런 슈퍼바이즈 매너로 세버 슈퍼바이즈 러닝 문제를 푸는 걸 보면은 그 태스크 스페시픽하게 언레이블 데이터를 활용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미지 분류나 이런 이미지를 다루는 상황에서는 컨시스턴시 레귤레이션을 적용을 하기 쉬우니까 어그멘테이션, 이미지 어그멘테이션을 많이 활용을 하면서 그렇게 태스크 스페시픽하게 언레이블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사실은 많은 연구가 많이 돼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좀 더 그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냥 태스크 어그노스틱하게 프리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자기지도 학습 같은 데서 하는 뭐 그런 프리티스 태스크를 막 주면서 학습을 시킬 수도 있지만은 뭐 여기서는 뭐 이 심클리어 V2에서는 그런 프리티스 태스크를 직접 주진 않고요. 뭐 어쨌든 이런 그 태스크 어그노스틱한 언레이블 데이터 유즈가 어디서 많이 좀 활용이 되냐면 NLP 같은 데서 보면 레이블이 없는 그 굉장히 라지 스케일한 코퍼스에 대해서 모델을 학습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이제 파인 튜닝, 뭐, 뭐 번역이 될 수도 있고, 뭐 다음 단어 예측이 될 수도 있고, 뭐 감성 분석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각가지의 파인 튜닝을 굉장히 큰 코퍼스에 대해서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활용을 해서 파인 튜닝을 하잖아요. 이런 어떤 리서치의 흐름을 준지도 학습에도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 심클리어를 활용하니까 컨트라스트 러닝을 그 접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knowledge distillation이라는 거는 뭐 별다른 게 아니라 티처 모델이랑 스튜던트 모델이 있는데 티처 모델의 아웃풋을 마치 실제 슈퍼비전인 것처럼 스튜던트 모델을 학습할 때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셀프 디스틸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또 따로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티처 모델
knowledge distillation 하는 게 어떤 학습된 모델이 있을 때 그 모델의 아웃풋을 가지고 그 스튜던 모델을 학습을 시켰을 때 티처 모델이랑 비슷한 어떤 퍼포먼스를 더 작은 사이즈의 모델인 스튜던 모델에 주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knowledge distillation 할 수 있다는 게 어떤 기본적인 개념인데 여기서는 티처 모델이랑 스튜던 모델의 사이즈를 똑같이 활용을 해서 이런 세팅을 셀프 디스틸레이션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언레이블 데이터를 활용을 했더니 조금 더 파인튜닝 이후에 모델 퍼포먼스 임프루먼트 가능했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해보면 이게 그 기존에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수도 레이블링이랑 그 셀프 트레이닝이랑 사실은 뭐 비슷한 어떤 맥락이 있습니다. 수도 레이블링이라는 것도 결국 모델 자체가 내뱉는 아웃풋을 언레이블 데이터에 대한 아웃풋을 가지고 그 마치 슈퍼비전인 것처럼 뭐 데이터를 더 추가하는 식으로 수도 레이블을 하거나 그게 결국 셀프 트레이닝 스킴에서 다 작동이 되니까 이 디스틸레이션, 특히 셀프 디스틸레이션이라는 거는 이 기존에 많이 연구되던 수도 레이블링 그리고 셀프 트레이닝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파인딩을 먼저 보면은 여기선 심클레어보다 더 큰 그 레즈넷 50를 심클레어 1에서는 활용을 했는데 뭐 레즈넷 152 뭐 그런 훨씬 더 깊은 그 레즈넷 모델을 시도를 해봤고 실제 결과에 따르면 레이블 이피션트하다고 합니다. 그 말은 레이블 프랙션이 더 낮을수록 그 더 큰 사이즈의 백본 모델로부터 베네핏을 많이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언레이블 데이터를 태스크 스페시픽하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디스틸레이션에서 결국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건데 이렇게 하니까 두 가지가 이제 퍼포먼스 자체도 증가할 뿐더러 그 증가한 퍼포먼스를 더 작은 사이즈의 모델로 트랜스퍼를 할 수 있더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그 심클에서 보시면 이제 인코더랑 그 프로젝션 헤드 F랑 G라고 디노된 이 두 가지 그 모델의 어떤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프로젝션 헤드의 그 non-linear transformation 능력을 좀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들어가기 전에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은 이게 뭐 레즈넷 50를 썼냐 혹은 더 깊은 더 큰 사이즈의 레즈넷을 썼냐인데 심클리어가 그 기존 소타 모델들의 타본 에큐러시보다 훨씬 높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레이블 프랙션이 10%일 때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언레이블 데이터를 결국 두 가지를 심플리어 V2에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활용하는데 첫 번째는 태스크 어그노스틱하게 프리트레이닝 하는 단계에서 활용을 하고 여기서는 뭐 단순 그냥 일반적인 그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상황에서는 비슷하게 결국 제너럴한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는데 언레이블 데이터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태스크 스페시픽한 디스틸레이션 상황에서는 퍼포먼스를 임프루먼트 하는데 활용이 되고 말씀드린 그 더 작은 사이즈의 스튜던 모델로 티처 모델의 놀리지를 그 디스틸레이션 하는 혹은 트랜스퍼하는 그런 식으로 언레이블 데이터가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가 이제 그 태스크 어너스틱하게 언슈퍼바이즈 매너로 언레이블 데이터를 활용해서 프리트레이닝을 하는 단계고요. 이게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심클리어 모델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파인 튜닝을 합니다. 뭐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면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가지고 태스크 스페시픽하게 파인 튜닝을 하고 세 번째가 이제 디스틸레이션 페이스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그 셀프 슈퍼바이즈 프리트레이닝을 볼 건데요. 심클리어 모델을 똑같이 활용을 했는데 조금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심클리어는 결국 컨트라스트 러닝 컨셉을 활용을 했고 컨트라스트 러닝이라는 거 굉장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동일한 샘플을 서로 다르게 스토캐스틱하게 어그멘테이션을 주면서 서로 다르게 어그멘테이션을 시킨 그 샘플들에 대해서 컨트라스트 로스를 적용함으로써 그 어그멘트를 맥시마이즈 하는 이게 결국 답니다. 이 엔티센트라는 로스 펑션이 하려고 하는 게 이 위에 있는 문장 한 줄의 문장이 하려고 하는 것과 아예 동일합니다. 근데 이렇게만 학습을 어떤 다이렉트한 슈퍼비전 없이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켰을 때도 굉장히 미닝풀한 레프레젠테이션을 잘 학습을 한다. 그 컨셔스 러닝의 어떤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논문에서 심클리어 V1과 다른 점은 일단 그 좀 더 일반적인 프리트레이닝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 학습하기 위한 프리트레이닝을 위해서 더 큰 모델 사이즈의 모델을 활용을 했다는 거고
추가로 이 SK라고 그 Selective Kernel이라고 하는 그 19년도 CVPR에 발표된 방법론을 또 응용을 했는데요. 뭐 어떤 퍼포먼스를 올리기 위한 그냥 하나의 테크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별다른 게 아니라 그 CNN 같은데 보면 리셋트 필드 사이즈가 다 똑같잖아요. 커널마다. 근데 그거를 적절하게 알아서 조정을 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연구인데 그래서 커널의 그 리셋트 필드 사이즈를 어댑티브하게 좀 적용할 수 있도록 내부 구조를 좀 제안을 한 겁니다. 뭐 어텐션이랑도 비슷하고 그 멀티 브랜치 컨볼루션이랑도 비슷하고 이 내부 구조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한번 궁금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점 두 번째는 그 프로젝션 헤드 G라고 하는 프로젝션 헤드에 그 레이어 개수를 2개에서 뭐 3개로 늘린다든지 뭐 여러 개의 MLP 모듈 안에 있는 레이어를 추가를 하고 뭐 빼고 하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다음 슬라이드에 말씀드린 건데 MLP로 결국 모델링된 이 프로젝션 헤드를 그 프리트레이닝 단계 이후에 파인 튜닝을 할 때 아예 그냥 다 떼버리고 할 거냐 아니면 밑에 인풋 레이어부터 뭐 한두 개는 남겨놓고 파인 튜닝을 같이 시킬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실험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인 튜닝에서 보시면은 싱크레어에서는 그 베이스 인코더가 있고 그리고 프로젝션 헤드가 있는데 결국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 어떤 그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거는 이 베이스 인코더라고 보고 프로젝션 헤드는 그냥 그 파인 튜닝 할 때 아예 다 떼버리고 아예 버립니다. 근데 이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그 프로젝션 헤드의 일부 뭐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레이어까지 베이스 인코더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파인 튜닝 할 때 같이 한번 사용을 해보자라고 하는 게 싱크레어 V2에서 제안하는 거고요. 그 논문에서는 이제 fine tune from middle layer of projection head라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션 헤드 전체 그냥 다 버리지 말고 파인 튜닝 할 때도 뭐 처음 한두 개의 레이어를 같이 베이스 인코더에 붙여가지고 파인 튜닝을 해보자 라는 거고 다음이 이제 knowledge distillation인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언레이블 데이터를 태스크 스페시픽하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기본적인 컨셉은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큰 사이즈의 티처 모델 knowledge를 작은 사이즈의 모델 스튜던트 모델로 넘겨주는 걸 하려고 하는 건데 일반적인 knowledge distillation 상황처럼 이 싱크레어 V2에서도 티처 모델은 그 디스틸레이션 페이스에서는 고정이 돼 있습니다. 학습이 안 되고요. 그리고 학습이 실제로 되는 거는 이 스튜던트 모델만 학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predict distribution PY given 어떤 특정 X를 보면 단순하게 그냥 소프트맥스 아웃풋인데 네, 소프트맥스 아웃풋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PT와 PS가 나눠지는데 T가 이제 티처 모델의 아웃풋이라는 거고 S가 스튜던트 모델의 아웃풋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 디스틸레이션 로스라고 부르는 이 싱크레어 V2에서 활용한 로스 펑션인데 이것도 그냥 딱 보시면 그냥 크로스 엔트로피인데 이제 슈퍼비전이 그 티처 모델의 프레딕트 디스트리뷰션으로 활용을 한 크로스 엔트로피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여기서는 이제 뭐 D가 언레이블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언레이블 데이터랑 레이블 데이터 둘 다 활용할 수가 있는데 슈퍼비전이 이제 소량의 레이블 데이터에 대해서 존재하니까 추가로 그냥 일반적인 슈퍼바이즈 로스도 같이 디스틸레이션 로스랑 활용을 해보자라는 것도 실험을 했는데 그냥 일반적인 그 컨센서스 레귤레이션 사용하는 그 세미 슈퍼러닝 어프로치랑 비슷하게 그냥 로스를 두 개를 각각 계산한 다음에 그 웨이티드 컨비네이션을 함으로써 그냥 일반적인 로스를 또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셀프 디스틸레이션이랑 그냥 디스틸레이션의 차이는 간단하게 티처 모델이랑 스튜던트 모델의 구조적인 차이가 있냐, 그 모델 사이즈의 차이가 있냐라는 겁니다. 차이가 없으면 똑같은 모델을 티처랑 스튜던트 모델로 활용했으면 셀프 디스틸레이션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익스페리먼트를 굉장히 컴프리헨시브하게 잘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간단히 보시면 12년 이미지넷 데이터를 활용을 했고 라르스라고 하는 옵티마이저를 이제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준지도 학습 실험 세팅에서는 1% 혹은 10% 레이블 데이터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어떤 일반적인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의 정도를 좀 평가를 하려고 아까 말씀드린
피처 익스트랙터는 고정해 놓고 그 위에 그냥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만 쌓아서 단순하게 뭐 분류를 해보거나 이런 식의 리니어 에베리에이션 프로토콜을 또 실험에서 활용을 했습니다. 뭐 프리트레이닝 그리고 파인 튜닝, 디스틸레이션 여기서의 어떤 그 실험 세팅들은 직접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이제 파인딩인데 첫 번째는 이제 비거 모델이 훨씬 더 레이블 이피션트 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실험을 할 때는 뭐 모델 사이즈 비거 모델이라고 했으니까 뭐 작은 모델도 해보고 큰 모델도 해보고 당연히 모델 그 아키텍처 어떤 위스나 데스를 뭐 이렇게 변화해 가면서 모델 사이즈를 변화를 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셀렉티브 커널을 썼냐 안 썼냐 또 성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당연히 셀렉티브 커널을 활용을 했더니 퍼포먼스가 임프루브 됐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대신에 이제 그 슈퍼바이저 러닝 상황에서는 이 임프루먼트가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리미티드한 이펙트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그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세팅, 리니어 베리에이션 세팅이나 혹은 준지도 학습 레이블의 일부만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훨씬 더 셀렉티브 그 모델 사이즈가 모델 큰 모델을 활용을 하는 게 더 큰 베네핏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오른쪽 그래프에서도 보시면요, 그리고 큰 모델을 사용할수록 퍼포먼스가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슈퍼바이즈 상황에서는 뭐 당연하게 이제 아무래도 큰 모델 쓸수록 좋아지겠지만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 그 파인 튜닝만 한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레이블 프랙션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적으면 오버피팅이 생길 확률이 높잖아요. 그 모델 어떤 캐퍼시티가 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레이블 프랙션이 적으면 적을수록 큰 모델로부터 많은 베네핏을 얻는다라는 결과를 보입니다. 그리고 밑에도 뭐 비슷한 건데요. 모델 사이즈가 이제 변할수록 relative하게 퍼포먼스가 몇 프로 정도 변하냐 이게 어펜딕스에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세마이스파이런이 뭐 예를 들어 이걸 보시면은 뭐 1%일 때 relative improvement가 훨씬 더 크잖아요. 그래서 레이블 efficient 하다는 게 비거 모델일수록 레이블 efficient 하다는 걸 하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representation learning을 더 깊고 큰 프로젝션 헤드를 사용함으로써 improve를 할 수 있냐라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베이스 인코더 위에 올라가는 그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 올라가는 프로젝션 헤드에 결국 MLP로 그냥 모델링이 되는데요. 그 프로젝션 헤드 안에 있는 레이어 개수를 좀 달리 해보고 파인 튜닝 할 때 이걸 심클레어 V1처럼 프로젝션 헤드 그냥 다 버릴 거냐 아니면 뭐 한두 개 더 그 베이스 인코드에 붙여가지고 파인 튜닝 같이 시킬 거냐 뭐 이런 등의 실험을 했습니다. 봤더니 일반적으로 뭐 다 그렇지 항상 그렇진 않지만 많은 상황에서 프로젝션 헤드가 깊으면 깊어질수록 레이어 안에 있는 레이어 개수가 많아질수록 퍼포먼스가 임프루브 된다는 걸 보입니다. 근데 어제 가정은 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어펜딕스에 있는 그림처럼 그 파인 튜닝을 결국 어디서 하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평가를 그 퍼포먼스 평가를 할 때. 그래서 파인 튜닝 어떤 레이어부터 파인 튜닝 할지 옵티멀하게 정해진 다음에 결과를 보니까 깊은 프로젝션 헤드일수록 퍼포먼스가 향상이 된다라고 하는 결과를 보입니다. 그리고 세마이스포일 러닝 상황에서는 아이살이 그 프로젝션을 다 버리는 것보다 첫 번째 레이어는 베이싱 코드를 붙여서 파인 튜닝 할 때 같이 파인 튜닝 하는 게 이제 좋은 그 결과를 보여줬다. 이게 이 하단에 있는 그 그래프입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어펜딕스에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여기서는 이제 representation learning 어떤 그 정도를 그냥 가늠을 하기 위해서 실험 결과를 사실 그냥 플로팅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 리니어 이밸리에이션이 결국 볼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처 익스트랙터나 백본을 프리즈를 해놓고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그냥 붙여서 뽑혀진 레프레젠테이션 가지고 뭐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든 다른 태스크를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 이미 프리즈된 피처 익스트랙터에다가 그냥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얹은 거니까 처음부터 이 베이스 인코더나 피처 익스트랙터의 성능이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잘 할 수 있으면은 훨씬 리니어 에베이션 상황에서도 좋은 성능이 날 거다라는 그 기본적인 가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 Y축에서는 exclude G라는 거는 프로젝션에도 그냥 다 버리고 파인 튜닝을 한 거고요.
여기서는 미러 업지니까 프로젝션 헤드에서 뭐 첫 번째 퍼스트 레이어를 남기고 베이스 인코드 붙여가지고 파인 튜닝을 할 때 같이 파인 튜닝을 했다라는 그 성능이고, 여기서는 그냥 뭐 리니어 이베리에이션 프로토콜의 에크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로팅을 쫙 해봤을 때 결과는 그 프로젝션 헤드의 중간부터 그 프로젝션 헤드 다 버리지 말고 하나 정도는 살려서 파인 튜닝할 때 같이 하는 게 더 그 코릴레이션이 이 리니어 모델, 리그레션 모델 피팅을 했을 때 코릴레이션이 높더라. 결국 representation learning의 어떤 정도가 더 좋더라라고 하는 거를 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이거는 단순하게 어떤 뭐 accuracy를 두 개를 이제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가정은 이 베이스 인코더가 똑같다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베이스 인코더가 일단 프리체닝, 언슈퍼바이즈 프리체닝 단계에서 베이스 인코더 학습시키고 그걸 고정시켜 놓고 리니어 이벨리에이션 프로토콜을 할 거냐 해서 찍어본 게 이 XXS고요. 그 중에서 뭐 베이스 인코드를 다 버리든 아니면 첫 번째 퍼스트 레이어만 남겨서 인코드를 붙여가지고 파인 튜닝을 하든 어떻게든 파인 튜닝을 해서 한 게 이 Y 액시스인데, 이렇게 두 개를 위아래를 비교를 해보면 볼 수 있는 게 결국 이 베이스 인코더에 한 레이어를 추가했을 때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능력이 향상이 됐냐라는 걸 보고 싶은 건데, 그걸 이제 코릴레이션을 통해서 본 거죠. 그랬더니 그 베이스 인코더의 첫 번째 레이어를 붙여가지고 파인 튜닝 같이 한 게 되고 코릴레이션이 높더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뭐 이게 논문에서는 붙여서 그 베이스 인코드를 다 버리지 않고 파인 튜닝을 하니까 코릴레이션이 높다. 그래서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능력도 높다고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이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의 어떤 정도를 좀 정량적으로 더 평가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디스틸레이션인데, 여기서는 태스크 스페시픽하게 언레이블 데이터를 활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로스가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블 그냥 슈퍼바이즈 로스만 사용하거나 디스틸레이션 로스 근데 레이블 데이터에 대해서만 사용하거나, 언레이블 데이터랑 레이블 데이터 모두 디스틸레이션 로스랑 슈퍼바이즈 로스는 당연히 슈퍼비전이 있는 레이블 데이터에서만 활용이 되겠죠. 혹은 디스틸레이션 로스만 사용하거나, 그래서 슈퍼비전은 아예 활용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좀 실험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마지막, 그러니까 슈퍼비전 아예 사용하지 않고 언레이블 데이터만 사용해서 태스크 스페시픽한 디스틸레이션을 해서 퍼포먼스 임프루먼트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 세팅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 뭐 레이블이 1%밖에 없을 때는 이 레이블 데이터 그 슈퍼바이즈 로스를 쓰냐 안 쓰냐가 사실 차이가 없어요. 1%밖에 안 되니까. 뭐 당연한 이야기이고요. 성능을 보시면은 그 슈퍼비전을 쓴 게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 디스틸레이션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아까 뭐 디스틸레이션 로스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이 되고, 마치 실제 그 정답인 것처럼 그 티처 모델의 프레딕트 디스트리뷰션을 실제 레이블처럼 활용을 하고, 그리고 그 학습시키는 거는 이 스튜던트 모델을 학습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레인 데이터만을 활용해서 디스틸레이션을 했을 때 실제 장점, 그 베네핏이 있냐라는 걸 봤을 때, 첫 번째는 그 스튜던트 모델의 모델 사이즈가 티처 모델보다 작으면은 그 티처 모델을 가지고 있는 그 언슈퍼바이즈 프리트레이닝이나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을 거친 그 티처 모델의 놀리지를 더 작은 사이즈의 모델에 주입을 할 수 있다는 굉장히 장점이 되겠죠. 뭐 컴퓨테이셔널하게도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셀프 디스틸레이션, 그러니까 모델 사이즈를 줄이지 않고 티처 모델이랑 스튜던트 모델이 모델 사이즈가 같더라도 모델 퍼포먼스가 임프루브가 된다는 게 사실은 더 큰 장점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그 셀프 디스틸라고 하는 건 티처과 스튜던트 모델 사이즈가 똑같다는 거고요. 그냥 일반적인 디스틸드는 티처 모델이 훨씬 큰 모델 사이즈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결과고, 그 기존에 있는 그 준지도 학습 연구들이랑도 많이 비교를 합니다. 보시면 뭐 픽스 매치도 있고, 뭐 그때 봤던 그 언스버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같은 것도 있고, 뭐 민티처, 뭐
virtual adversary training 이런 굵직굵직한 세미너란 워크들이랑 다 비교를 하고 뿐만 아니라 그 self supervised learning 상황에서의 어프로치들을 적용을 해서 다 가져올 수가 있잖아요. 뭐 결국은 크게 보면은 언슈퍼바이즈한 프리트레이닝 다음에 그냥 파인 튜닝을 하는 거거든요.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 상황에서도. 그래서 그런 기존에 있는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도 제일 좋은 성능을 좀 보이게 됩니다. 레즈넷 뭐 50나 152 그 작은 레즈넷이랑 큰 레즈넷 여러 가지 그 사이즈를 가진 모델이랑 비교를 했을 때도 다 좋은 성능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인데요. 그 뭐 말씀드린 거 많지만 실제로 다시 꼼꼼히 생각을 해보면 큰 건 이제 별게 없습니다. 첫 번째는 세 가지 페이지로 그냥 구성이 돼 있다. 프레임워크가 언슈퍼바이즈 매너로 프리트레이닝 하는 스텝, 기존의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에서 많이 사용했었던 방법이고, 파인 튜닝인데 테스트 스페시픽하게 슈퍼바이즈 러닝 상황에서 파인 튜닝, 그리고 뭐 셀프 디스틸레이션 해서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처럼 언슈퍼바이즈 매너로 언레인 데이터를 최대 활용을 할 수 있는 그 방법, 이렇게 뭐 구성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리스폰스 같은 그 립스 리뷰 같은 거를 보면 뭐 그런 말이 있는데 이 연구가 가진 노벨티가 뭐냐. 근데 이 작가 저자들 중 한 명은 뭐 굉장히 사실은 그 뭐 어떤 티어럼이나 뭐 새로운 아키텍처를 제시했다거나, 사실 아키텍처가 심플해서 크게 변한 게 없거든요. 프로젝션 헤드랑 뭐 더 큰 사이즈의 레즈넷을 사용해봤다는 거 정도뿐인데, 뭐 그래도 여전히 페이퍼가 좋은 컨퍼런스에 발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인정을 받았다고 저도 이 작가들이랑 저자들이랑 동의하는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실험을 많이 하고 이 각각의 어떤 컴포넌트들의 영향을 좀 면밀하게 실험을 했다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그 이미지넷의 그 애큐러시를 크게 큰 정도로 임프루브 했다는 거에 사실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거나 뭐 그런 굉장히 컴플렉스한 아키텍처를 제시하지 않음에도 여러 가지 큰 아이디어를 굵직굵직한 이제 묶음으로써 활용을 해봤더니 그 애큐러시 임프루브가 크게 있었다. 뭐 그런 걸 보여준 것만으로 좀 좋은 동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험들을 다시 꼼꼼하게 보시면 굉장히 좀 그 조직적으로 꼼꼼하게 실험을 했다는 게 잘 느껴집니다. 많은 시간을 좀 들여서 했다는 게 느껴지고, 그리고 하나의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 준지도 학습 상황에서 생각해보면 신기한 건데, 그 레이블 리플렉션이 낮을수록 뭐 레이블이 10%나 뭐 1% 이렇게 레이블 데이터 비율이 훨씬 낮을수록 비거 모델러를 씀으로부터 얻는 베네핏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근데 비거 모델을 쓸수록 오버피팅에 대한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일반화가 잘 된다는 이야기인데, 왜냐면 뭐 일반화가 잘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언슈퍼바이즈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 큰 모델 사이즈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 파인 튜닝이나 그 디스틸레이션 테스트 스페시픽하게 이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사용을 했을 때 잘 되니까 generalize better라고 당연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 이유를 이 저자들이 뭐 추측을 하는 것 중 하나는, 모델이 크면 클수록 레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어떤 많은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을 할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좀 일반적인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 많이 학습을 할 텐데, 나중에 태스크 스페시픽하게 이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활용을 할 때 적합한 레프레젠테이션을 찾았을 확률이, 큰 모델일수록 적합한 레프레젠테이션을 찾았을 확률이 높을 거다. 그래서 좋은 퍼포먼스가 나왔을 거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디스틸레이션도 사실 신기한 게, 단순히 어떤 그 컴팩트하게 놀리지를 디스틸레이션 하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셀프 디스틸레이션을 활용을 해봤더니 모델 구조가 똑같은 티처 스튜던트 모델을 해서 언레이블 데이터를 활용해서 셀프 디스틸레이션 해봤더니 임프루먼트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함으로써 언레이블 데이터를 결국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두 번째에서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데 활용을 했다는 것에서 큰 어떤 컨트리뷰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싱크웨어 V2가 사실 준지도 학습
활용이 될 수 있지만 어떤 그 컴퓨터 비전 애플리케이션에서 다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언레이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는 이 싱크로이 V2 프레임워크가 어디서든 활용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뭐 소셜 임팩트도 얘기하는데 이건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 결국은 그 언레이블 데이터를 굉장히 적으로 이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 셀프 스파이럴 러닝 상황에서 태스크 어노스틱하게 언레이블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모델을 프리트레이닝 시키고, 그리고 뭐 파인 튜닝, 셀프 디스틸레이션 하면서 테스트 스페시픽하게 유즈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생각해보면 흥미롭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는 이제 컨셔스 러닝의 장점인데, 어떤 다이렉트한 혹은 뭐 디테일한 슈퍼비전 없이도 좋은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할 수 있다는 흥미로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그냥 에큐러시나 뭐 그런 정량적인 것만 보면은 10%의 이미지나 레이블만 사용을 했어도 기존의 슈퍼바이저 에큐러시를 넘는 성능을 보였다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기존의 뭐 픽스 매치나 뭐 등등 해서 컨시스턴시 레귤레이션을 활용한 서머스플 러닝 어프로치들보다 언레이블 데이터를 좀 쉽게 그리고 더 잘 활용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건 제 생각인데요. 그 컨센서스 레귤레이션 같은 걸 쓰면은 결국 그 어떤 그 레귤레이션 텀처럼 언레이블 데이터를 활용해서 로스를 추가라는 방식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하고자 하는 게 언레이블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좀 보면서 뭐 엔트로피 레귤레이션 컨셉도 활용을 하면서 이 디시전 바운더리를 로우 덴시티 리전으로 좀 그 보내고자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언레이블 데이터를 좀 리스트릭티브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컨셔스 러닝 상황에서 그냥 레이블 데이터나 언레이블 데이터나 그냥 어떤 일반적으로 레프레젠테이션 학습하는데 좀 활용을 하자. 뭐 그렇게 하는 거는 이 컨시스턴시 레귤레이션이나 뭐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이나 이런 어프로치보다 훨씬 더 좀 범용적으로 언레이블 데이터를 활용한다. 좀 더 하이 레벨에서 언레이블 데이터를 잘 활용한다는 방식으로 좀 느껴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